여러분, 수족냉증의 자연치유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수족냉증, 손발이 차고 시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수족냉증을 그대로 두면 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 어느 부위가 차다면 틀림없이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상복부를 만졌을 때 온도가 내려가 있고, 또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무릎 쪽에 차갑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발이 차다는 것은 손발 부위에 피가 잘 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왜 피가 잘 돌지 못할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휴식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서 혈관이 수축됩니다. 또 찬 성질의 음식을 과식하는 것도 영향을 줍니다. 냉장고에 찬물을 많이 마시거나 흰 우유나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쌀밥, 흰 소금, 하얀 조미료처럼 하얀 색깔의 음식도 영향을 미칩니다. 차가운 음식을 과식하면 피의 점액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해집니다. 혈관은 좁고 피는 끈적끈적해서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차가운 것입니다. 손발이 찬 것도 그 때문입니다.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의 체온을 재보면 저체온인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수족냉증이 있다는 것은 손발의 혈액순환만 나쁜 게 아니라 온 몸이 혈액순환이 나쁜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온몸의 피순환이 좋아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수족냉증은 치유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한약을 먹거나 냉증에 좋은 약을 먹어도 개선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은 1-2주가량의 생채숙 절식만으로도 좋아집니다. 당근, 사과 주스에 생채소 몇 종류의 즙을 넣어서 먹거나 생채소즙만 하루에 몇 잔씩 정도 마시는 것도 좋고, 또 생채소즙과 함께 따뜻한 감리차를 마시거나 레몬즙을 짜서 뜨거운 물과 섞어서 계속 마십니다. 배가 고프면 코코넛 오일이나 기 오일 같이 먹으면서 1-2주 정도 절식하면 거의 틀림없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생채소즙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기본 영양소가 있어 절식을 해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손발이 차가운 것은 피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가 잘 운반되지 못하니까 세포 내에 저산소증이 오고,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영양소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절식을 하면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혈관 내 늑배물이나 피 찌꺼기 등을 대식세포가 잡아먹어 피가 깨끗해집니다. 이를 오토파지, 자기포식이라고 하며 자동으로 혈관을 청소하게 되는 겁니다. 피를 아토파지, 자기포식을 하게 해서, 그러나 혈관이 넓어지고 피는 맑아져 세포 내로 산소 전달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니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절식을 한 다음에도 될 수 있으면 찬물이나 찬 성질의 음식을 적게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균형이 잘 잡혀야 우리 몸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늘 뜨거운 물을 홀짝거리며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면 혈관이 이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마음도 편안해져서 잠도 잘 오게 하니 뜨거운 물을 자주 홀짝거리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꼭 햇볕을 쬐면서 맨발로 땅을 밟는 게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족냉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악수할 때 상대의 손이 차가우면 금방 느끼게 되죠. 흔히 손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냉정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하면 체온도 올라간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려면 마음속에 항상 사랑과 기쁨, 감사,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늘 근심, 걱정과 고민이 있고 삶이 불만족스러우면 자연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여서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마음이 내 유전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체온 중추를 주관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소녀가 임신해서 미숙아를 낳은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돌봐야 하는데 국가 재정으로 부족해서 인큐베이터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모는 아이를 온종일 인큐베이터에 있게 할 수 없어서 하루 12시간 정도를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고 나머지 12시간은 병원에 와서 자기가 아기를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24시간 인큐베이터를 돌보는 아기보다 엄마가 품고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빨리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니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엄마의 체온이 1에서 1.5도 이상 올라가고 아이의 체온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의 체온이 올린 것입니다. 마음의 체온이 올라간 것입니다. 체온 중추 유전자가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몰라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이를 의학 언어로 모자 온열 공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엄마도 체온이 올라가고 아이도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사례가 소아과 채널에 소개되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온종일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하루 몇 시간은 엄마가 아이를 품고 돌보게 한 것입니다. 24시간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기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캥거루맘 테라피라고 합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미숙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품고 있다 보면 아기가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해서 지어진 일입니다. 전화번호 뒤에 2016님이 입장하였습니다. 팔색조 김현수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 조건 없는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 만족감, 희망으로 따뜻해지면 실제로 우리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족이 차가운 분들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물리적 요법과 함께 마음속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면 수족냉증은 치유됩니다. 운동과 식사 약 1, 2주 생태식, 절식 이후에도 계속 생태식과 현미채식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아침은 섬유소주, 생채소죽과 오일은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또 사과나 토마토를
볶은 깨소금에 찍어 먹기, 양배추 김치국. 양배추 김치국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담았거든요. 진짜 효과 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해독에. 점심, 저녁은 아침에 먹던 것을 다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현미밥과 된장국, 청국장국, 여러 종류의 나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물 마시기. 늘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며 마십니다. 절제하면 좋은 음식, 흰 밀가루, 흰 우유, 흰 설탕, 흰 쌀밥, 고기와 생선, 계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음식, 인스턴트 음식. 독포드림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운동과 휴식과 기타 치료는 낮에 1시간 이상 햇볕을 쬐며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반신욕. 잠자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없으면 뜨거운 물로 충분히 샤워하고 또 차가운 물로 또 샤워하면 좋습니다. 전신 좌우 회전 운동, 원살돌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는 화해와 축복의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 회복하기. 그리고 손뼉치며 웃기, 만세 부르기. 이건 지금도 해볼 수 있겠네요. 미나미쌤님이 입장했습니다. 자비심 연습. 자비심 연습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유를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해와 축복하고 연결되죠. 그 사람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인정하고 화해와 축복을 하는 거죠. 용서한다. 아무아무에게를 용서한다. 3번 정도 하죠. 그리고 아무아무에게를 축복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손발 저림, 자연치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손발 저림의 자연치유는 제가 손발 저림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수족냉증도 있었고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을 수술하고 전문 치료를 하고 나서도 손발 저림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손발 저림이 신경의 손상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초혈관의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미경으로 손발 저림 환자들의 손가락, 말초혈관을 관찰해보면 혈관이 아주 가늘고 좁아져 있고 피를 순환시켜 맹렬하게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의 산소가 세포 내로 전달되지 않아서입니다. 현대의학에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은 듯합니다. 혈관 내 저산소증과 세포 내 저산소증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해서 세포에 전달하려고 싣고 갑니다. 혈관 내에는 산소가 잘 전달되지만 세포 내로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덩치 큰 트럭이 물건을 싣고 큰 도로를 잘 달렸는데 집 앞 골목은 너무 좁아져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소동맥이나
모세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거나 피 속 점액도가 높아져서 피가 끈적끈적해서 적혈구가 모세혈관 안에 통과하여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포가 산소를 요구하지만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프로스타글라딘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애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손발저림의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신경세포가 과민 반응을 하면 손발저림으로 감각이 나타납니다. 손발저림이 사라지는 치유법. 손발저림이 있으면 우선 1-2주 정도 생채소즙 절식을 하길 권합니다. 생채소즙을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고 따뜻한 물로 자주 마십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정도 커피 간장을 통해서 혈액 내에 있는 노폐물을 담도를 통해서 배설합니다. 햇볕을 쬐며 맨발로 땅을 밟고 가볍게 산책하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좋습니다. 생채소즙 절식을 하면 모세혈관과 소동맥 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오토파지, 자기 포식시킬 수 있습니다. 독소와 노폐물을 자기 포식을 시키는 것이 오토파지. 생채소즙만 마시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충분하지만 칼로리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속에 남아도는 과잉 영양소분이나 중간대사 산물, 노폐물, 여러가지 세균, 죽은 세포 등 피 속에 떠다니는 불순물을 태워서 칼로리로 이용하므로 피가 맑아지고 혈관도 넓어집니다. 혈관이 넓어지니 혈구들이 통과하며 세포에 산소를 잘 전달하게 되어 세포 내 저산소증이 해결됩니다. 손발저림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1에서 2주 정도 생채소즙 절식과 더운 물 마시기로 좋아지면 생채소와 과일, 현미 잡곡밥이 중심인 소식을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늘 따뜻한 물을 홀짝거리며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긴장과 불만족, 또 분노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마음도 해결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좁아진 혈관을 이완하는 방법은 병행하면 손발저림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스트레스가 손발저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과 식사, 약 1-2주 생채식 절식, 2단계 생채식과 현미밥 식단을 계속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섬유소즙, 생채소즙과 오일, 저는 올리브 오일을 먹습니다. 과일은 사과나 토마토를 볶은 깨소금에 찍어서 먹기, 양배추 김치국 먹기. 모든 치료에 양배추 김치국이 들어갑니다. 섬유소즙과 오일과 과일. 점심, 저녁은 아침에 먹었던 것을 다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현미밥이나 된장국, 청국장국, 여러 종류의 나물, 채식 위주의 식사, 소식, 물 마시기. 매일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며 마십니다. 절제하면 좋은 음식, 흰 밀가루, 흰 우유, 흰 설탕, 흰 쌀밥, 고기와 생선, 계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음식, 인스턴트 음식. 그러니까 무조건 생채식이나 나물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일과 현미밥이나 또 된장국, 청국장국. 진짜 모든 음식을 바꿔야 병이 낫는다는 거죠. 먹는 걸로 못 고치는 병은 약도 없다는 책이 있잖아요.
운동과 휴식 및 기타 치료. 낮에 1시간 이상 햇볕을 쬐며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기.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히 휴식합니다. 커피 관장 또는 레몬즙 관장, 또 반식욕, 잠자기 전에 전신 좌우 회전 운동, 몬살돌이 운동, 그리고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는 하이와 축복의 산책,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누구누구를 축복한다, 누구누구를 축복한다, 아무개를 축복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몸 돌보기. 자기 몸을 돌봐야 된대요. 내 몸에 빛이 들어왔다. 정수리에서부터 밝은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머리가 또 밝은 빛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얼굴로 내려와서 얼굴이 밝아지고 빛으로 충만해졌다. 목으로 내려와서 목에도 빛이 충분히 찼다. 또 어깨를 타고 양쪽 어깨를 타고 빛이 내려와서 손끝까지 빛이 가득 찼다. 다시 목으로 올라와서 가슴으로 빛이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득 찹니다. 복부로 내려와서 복부에 빛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대퇴부, 두대두를 타고 내려와서 빛이 가득 찹니다. 종아리로 빛이 내려옵니다. 발바닥으로 빛이 내려오고 발가락 끝까지 빛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온몸에 빛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온전해졌다. 나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뼉 치며 웃기, 그리고 만세 부르기, 이렇게 하면 손발 저림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손뼉 치며 웃고 만세 부르는 겁니다.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웃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만세,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쭉 손을 펴서 만세를 불러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네, 슈야오 핑알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